안녕하세요. 아진입니다. 첫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첫 영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하다거나 또는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누가 관심이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이것저것 고민해 본 결과 제가 제일 잘 아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저는 사실 공황장애로 거의 10년의 시간을 불안과 싸우고 있고, 현재까지도 약을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하루에 약 한 알이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요. 이 공황장애 투병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0년 동안 공황장애로 시달리다 보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불안이었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불안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패턴이나 이유가 있다면 대응이라도 해볼 텐데, 밥을 먹다가도 또는 길을 걷다가도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불안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있을 때는 좀 나은 편이었는데 밖에서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 정말 난감했죠. 그리고 이렇게 큰 불안 말고도 사소한 불안들이 늘 저를 괴롭혔어요.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면 어쩌지? 라던가, 또는 요리를 하다가 칼에 손가락을 다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또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생기곤 했어요. 특히 약간의 평가를 받게 되는 자리에 가면 큰 실수를 할 것 같아가지고 1시간 전부터 벌써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요. 막상 뭐든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꼭 그 순간이 다가올 때면 너무 지나친 불안감에 시달리곤 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면접을 보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게 되면 불안에 빠지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황청심환을 챙기는 분들도 있고 담배나 커피로 마음을 릴렉스하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저도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곤 했는데요. 그래도 오래 불안에 시달리다 보니 책도 여러 권 찾아보고 여러 관리 방법을 찾다 보니 알게 된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찾은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미래나 과거보다 현재를 보자입니다. 불안이 심해지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미래를 가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부터 안 좋은 미래를 상상하다 보니 더 불안해지는 거죠. 막상 닥치면 어떻게든 지나갈 일인데도 말이죠. 또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와는 다르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는 분명 과거와 다르고 그때 상황과는 다른데 과거를 계속 떠올리다 보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나 미래를 보기보단 현재를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는 좀 더 나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한 번에 한 걸음씩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 중에 흔들다리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불안이 심한 저에게 흔들다리는 꽤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리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다리가 흔들거리다가 다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또는 쓸데없는 상상으로 공진현상이 일어나서 중간에 다리가 뚝 끊어진다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1km의 거리를 걸어간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한 걸음에 1km에 도달하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가든 결국엔 가장 첫 걸음으로 시작을 해야 하고 무조건 한 걸음씩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한 번에 두 걸음을 걷거나 세 걸음을 걸으려고 하면 넘어지겠죠. 그게 불안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불안은 한 번에 여러 걸음을 걸으려다 보니 생기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다 보니 점점 마음이 편해졌고 어느새 흔들다리 끝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에 집중하다 보니 불안은 조금씩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앞에서 했던 말과 비슷해지는데 현재에 집중하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결국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스트레스도 결국 사소한 시작부터 해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일단은 한 걸음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은 감정과 상태를 분리하자인데요. 불안에 관한 책들을 읽다 보면 많은 책에서 말하는 시작인 내용입니다. 불안은 감정이고 상태는 실제 상황인데요. 불안이 생기더라도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이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현재 나의 상태가 굳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건 불안뿐 아니라 다른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으로 감정과 상태를 분리하는 연습을 자주 한다면 불안감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상태를 혼동하게 되면서 불안이 육체를 지배하게 되고 그 때문에 다시 육체가 불안증에 시달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불안하다는 감정이 생긴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불안한 이유는 내가 이런저런 상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내 현재 상태, 내가 딛고 있는 발이거나 손의 모습 또는 주변 상황 등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불안과 상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생기면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적어보거나 마음속으로 하나씩 이야기해보는 방법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 상황이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불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사실 저도 완벽히 불안을 제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험과 책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모두 불안하지 않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